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은 특히 중앙정치나 지역정치나 여러 가지 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만, 이제 토론의 주제로는 지역정치개혁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지역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역에 한정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중앙과 관련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치개혁, 지역정치개혁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방제 차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제는 아까 방제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김대중 시의회 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고, 두 번째로 김경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로 최기동 특보님께서 해주시고, 네 번째로 윤소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을 맡고 있는 김대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를 10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단히 건조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를 하면서 시정을 신분하고 의장이 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 정치의 또 현장 입국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매를 좀 많이 맞아라고 그런 말해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미진한 일까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포는 민주당의 방산이고 또 우리 목포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가 전국 최고의 지지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화와 정치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이번 목포에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정치개혁을 토론을 열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중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DJP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했죠. 우리 헌합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충청권과 JP를 구성한 충청권과 연합을 해서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엄밀하게 하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했던 중심 세력은 호남과 충청 그리고 개혁을 바라는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과로서 우리가 말하는 반독재,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이룬으로써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 속에서 그렇게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구주류를 이제 폐쇄시키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이제 신주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일대 전환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 그리고 민족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명의 절명한 상황이었던 IMF 위기를 이겨내고 각 부문의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김대중 정부가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극복을 못하고 도전시켜 왔습니다. 그 하나가 넓고 권위적인 정치 패러다임, 1인 지배체제의 정당구조랄지 이런 정치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온전시켜놨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당 지도부, 소위 말하는 중앙당의 지도부,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을 당 지도부라고 하는데 이 당 지도부들의 극심한 분열과 반발로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내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민당 소속에서 그런 표현을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의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지금 당의 지도력을 상실했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지역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우리 김대중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광주 경선이라는 혁명적 상황을 통해서 선택을 해내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절대적인 헌화진과 그리고 젊은 층의 참여, 개혁을 하는 젊은 층의 참여, 그리고 영남의 약진을 통해서 이제 전국 정당화의 가능성을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략이라고 했습니다만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즉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와 분폐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당 구도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그 당내에 정치개혁을 바라는 세층 여들 말하는 신당을 만들자는 원의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역사적인 사명이고 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 정치 세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가장 국민 성공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신당으로 가는 길이 가장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이다.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당의 성을 민주당의 성과를, 그동안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정당을 저는 국민참여형 신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신당과 또는 당을 구하는 부당 이렇게 그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인데 굉장히 고생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민참여신당이 민주당을 계속 발전시키는 정당이고 이른바 요즘에 색깔을 더 쓰고 있는데 이른바 진보 정당이나 좌파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신당은 호남을 배제하고 영남당을 상당으로 매도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신당이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그 부분은 불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신당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어떠한 그동안의 기득권도 인정할 수 없고 모든 당원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는 방식이랄지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위적인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신문지상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약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국민참여신당이 관건이 되는 것은 정치개혁 입법을 이뤄내는 것 하나고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개혁 입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치자금법, 모금법이랄지 이런 것인데 저는 오늘 그 지역정치개혁 내년 총선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정당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향식 후보 선출을 명문화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요구를 해서 이 상향식 후보 선출, 국회의원 후보를 상향식으로 선출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향식 공천은
새로운 정당이 어떻게 생이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향식 공천 한나라당이나 또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나 또 민주당의 지금 당 사수를 하겠다는 무당파나 신당파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 상향식 공천입니다. 저는 이 상향식 공천을 지역에서 이뤄내는 일이,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이뤄내는 일이 비로소 지역 정치의 개혁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제일 내년 총선의 성패를 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국민경선 방식, 이미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국민경선 방식이었고요. 후보를 선출할 때, 우리 먹고시장 후보를 선출할 때도 시민경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 50대 50의 방식이 있고요. 전당원 투표제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진성당원을 모집하는데 기관당원의 투표로서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 현재 기관당원만의 투표로서 그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도처에서 문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국민경선이든지 아니면 전당원 투표제든지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계시고, 또 여기 여러 가지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민주화에서 평생을 하고 있는 민주화 본주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민주당 중심에서 하고 발제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뵙겠습니다. 국민들은 낡은 정치와 지역 분열을 극복하고 개혁 정치와 국민 통합을 이룰 정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온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위대한 대한민국과 그리고 위대한 목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해와 불신을 포함하고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정치를 만들어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김정민입니다. 우리가 개혁 정당의 탄생은 저는 역사적 시대를 피해내고 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진입한다면 당연히 그 시대에 맞는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5, 6년 전에 혹독하게 겪었던 IMF 시절도 시대 변화에 맞는 경제 구조를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보다도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어떤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의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지역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독재가 이제 무너지기 10년 됐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 호남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적어도 전라도, 특히 목포권 지역에 있어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절대적인 정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권 정당으로서 어떤 의지와 능력을 발휘한다 했다면 지역의 민주화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시민이 또는 국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지역에 고착화된 권위와 독선의 모순을 기록하고 시민이 정말 진정 지역의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또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국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만큼은 이상하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지역에 양심 세력이 살아있다면, 이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 김홍일 의원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비평을 사석에서는 그것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합니다만, 과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지역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정치 토론도 정말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얘기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이 지역의 언로가 그만큼 차단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독재 시절 못지않게 언론인, 시민단체가, 지역 인사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래도 야당이, 조중동, 시민단체가 잘했든 잘못했든 견제와 감시 역할이 있었던 반면에 이 지역에서는 너무나 이런 역할이 없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에서 독점 체제의 형성은 생산자의 일방적 횡포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소비자는 생산자의 횡포에 끌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독점의 폐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서 이 어떤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정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활발하게 존재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데, 특히 전라도와 목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의회만 보더라도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권한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무소불위의 민주당이 지방의회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의회 위상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상호 견제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식있고 능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당내에서 오히려 무력화되는 경우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건강한 비판의식과 개혁의식을 갖춘 쓸만한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가고 시의원이 되면 오히려 소극적이 되거나 눈치로 살피는 그런 경우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주위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 민주화 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시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민생은 외면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도록 합니다. 이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들은 제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국고 지원이라고 하는 거 적당히 해주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잘 기회를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진출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저는 물론 필요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면에서 볼 때 저는 국회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말고 정말 지방의 진정한 민주화와 사회 정의에 대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구당의 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민주화의 수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민주적 건강성을 판단하려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향식인가 하향식인가, 소수의 당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는가, 다수의 당원들에게 열려 있는가, 당내 문제가 은폐되고 있는가, 공론화되고 있는가, 당원들이 주체인가 도구인가를 보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구당이라는 그것은 민주정당도 아니고 건강한 정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개혁 세력인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민주당 인사들 중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투쟁했고 또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그런 우위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누구나 민주당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성향이나 도덕성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재 치하에서 민주정치를 위해서 고생했으면서도 이제 무력해 있는 사람들은 평등한 인사들, 그분들의 한숨과 훌륭한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돈이 오고 가고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흑색 선전 비방, 정치적 보복 일삼는 것은 독재 시절의 나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 집권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민주당의 모습 속에서 어떤 정의와 민주화 제2건국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지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지역의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과연 감시와 성퇴 목소리를 얼마나 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은 중앙의 시민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정치마저도 중앙정치의 철저히 예속시킨 상태로 왜곡된 중앙의 정치 환경은 지방에서 더욱 확대 재생산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와 관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방의 식민지적 정치 환경이 반개혁적 중앙정치권과 무소신 기회주의적 기반 인사들과의 양화, 즉 거기에 재무시를 못하는 견제 시스템 속에서 더욱 공고화되면서 우리 지역은 자생력과 자존심을 잃고 식민지 백성의 근성만 키워가고 말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중앙정치 의존적 태도는 김 대통령의 집권과 김홍일 의원의 원내활동으로 그분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화되는 경향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조차도 국회의원들에게 중앙의 실력자들을 찾아다니게 급급했습니다. 유력한 정치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지역 개발에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심의 회복은 물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적 능력을 함양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주민들이 창의적인 에너지와 참여 욕구에 제한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에게 부분을 묻겠습니다. 거의 맹목적인 전남 사람들의 후방 숭배 정서에 기생해서 그동안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도 단골 매기 후방 선정을 파면서 정에 약한 전남인들의 신성을 악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죄를 톡톡히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전남인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국정과 개혁의 청산진을 제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당위성을 시대적 역사적 안목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안을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의 범개혁적 도덕적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45세 이하 고졸 이상 학력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혁 지향적인 이들이 유권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결집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리분단이라 일컫는 평범한 시민들의 한번 결집되면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온정주의가 있습니다. 형님 동생,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극복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그런 어떤 시대 착오적인 그런 정치 풍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입문자들이나 지금 정치 활동하는 분들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상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도 와 계십니다만 언론 인사들과 시민단체의 책임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경남 아산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국회의원에서부터 시의원회까지 그들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백사를 매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우리 목표는 언제 이런 경상도의 수준이 될까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정치를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정치는 쇼다. 정치는 쇼다. 쇼가 무엇입니까? 쇼는 무대와 배우와 관객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끝났을 때 그 즐겁고 보람을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올바른 정치가 되고 성공한 쇼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자님 써주셨습니다만 제가 지역구에서 방역차를 시운하는 동안 몰고 다녔어요. 근데 저놈 쇼한다고 해요. 그럼 쇼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냐? 방역차 뽑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으니까 나는 쇼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정치는 쇼다. 근데 이 지역에서 정치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향식 하는데 지역 정치부터 토대가 굳건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완성된 겁니다. 그 지방자치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켜서 시행해 와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역정치가 살아야 하는데 무엇부터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시의원들을 비판하기 전에, 도의원을 비판하기 전에 잘 뽑아야 돼. 참여해야 선거에 100% 참여해서 나올 권리를 주장을 해주다. 나는 저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해도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그 자체는 사람을 키워가는 겁니다. 인재를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시민의식. 자, 여기서 밑바닥부터 사람을 검증하면서 키워가보자. 시의원에서 검증하고, 도의원도 검증하고, 시장도 검증하고, 정치쪽을 가다 보면 지역의 인재를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국회로 검증을 받아서 간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진정 검증받은 국회가 구성이 되리라. 나는 이게 올바른 상향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김대중 의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지방의회가 반쪽짜리 일입니다. 지금 아까 김정민 교수께서도 의원들이 소식을 할 수 없다. 민주당 다 다니나 그런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무언가 하고 인사 공무원들 잘못한 걸 지적하고 해임 결의를 내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끝나고 더 이상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에 엄청난 큰 것을 잡았어. 야 이게 징계라. 징계료가 내봤자 안 받아주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원들도 잘못을 한다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을 한다면 주민 소환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잘못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불러서 야 이게 뭐냐 이거 잘못됐다. 주민들이 결의해서 격차하고 또 시장이 잘못한다고 하면 그거 칠 수 있는 주민들의 고유 권한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방선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사안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주민들도 시의원이 시장이 특히 이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과열됩니다. 지역에서 과열되다 보니까 재산 팔아서 금전이 하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표를 매수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2년만 한 번씩 선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내 가산을 탕진해서 다 써버려? 아이고 그건 못하겠고 이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2년 만에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로 지방의회와 제대했던 의원들을 우리 시민들이 뽑을 수 있다.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주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참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가지고 또 선거 제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의 소속으로 시민 뽑다 보니까 지역민들 간의 갈등만 되고요. 먹고 싶을 때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형제, 아우, 친척들이 선거만 끝나면 집안에 평생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발전에서 뜻을 모으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만큼은 지역구,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인데 도의원 선거구별로 해서 10명씩 그럼 하면 뭐합니까? 30명, 40명은 세비만 많이 들어가요. 한 20명 잡아보고 지역구 1지구에서 10명, 2지구에서 10명, 1등부터 10등까지.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당에 관계 않더라도 지역의 지역민들 중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도 10등 안에는 점수가 있다. 10등 안에 든다는 거 돈 안 쓰고 한번 해보자. 지명도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지방내를 구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여기 주제로 얘기하는 지역 정치 개혁의 한 일환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어디에 말씀드린 정치는 쉬우다고 했습니다. 그 정말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타협하고 논의해서 정말 멋지게 국민들에게 찬사받는 이런 국회가 됐으면 오죽 좋겠느냐는 생각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신당이니 탈당이니 뭔 통합이니 막 헷갈려서 보고 있어요. 저도 정치 공부를 했는데 통합 신당이 무엇이고 개혁 신당이 무엇이고 또 신당은 무엇이고 제가 헷갈릴 정도로 시민들 얼마나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지금 복잡합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정치판에서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판에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뿌리가 깊은 정말 국민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낼 수 있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300년의 정당 역사입니다. 미국은 공화양당이 200년 역사를 가지고 그 두 당이 좌지우지하고 시민들도 저 당이 잘못한다고 그러면은 잘못한 거로 했어요. 그 당에서 탈당해갖고 바로 당비도 상대당을 갖다 줘. 이게 우리 내린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당이 150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식이 저직이다. 저 밑에 수준 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당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매우 안타깝다. 또 신당 논의 중에서 제일 언짢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경상도 후보 내놓고 정말 우리 열정적으로 뛰었고 저 역시 그래서 전국 최다 득표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지역주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역주의. 그러면 한나라당 호남에서 본 한편하고 한석에 있습니까? 또 저쪽 경상도에는 민주당이 있습니까? 두 따라 지역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민주당들도 대통령 후보를 경상도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는 강원도, 경기도, 서울, 호남,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확실한 전국 정당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의식 속에서 뭔가 이거 바꿀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수익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정당, 정말 역사상 있는 정당, 그 안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져서 점진적으로 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사람은 인적 청산은 국민들한테 맡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시간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질문들이 오면은 제가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개혁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도의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은 당규에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상식과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소신을 밝히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지역정치 개혁이라는 표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느냐. 도대체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요. 이 시대에 국민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의 전도를 밝히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 정치의 새로운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하고 이것을 안내하고 이것을 곧바로 다시 정치 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해주는 것이 실제로 정치개혁의 본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물론 여기 세 분의 또 발제자분들도 일면적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선 이후에 개혁신당, 요즘에 이제 다시 통합신당 아니면 또 반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정치 개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부분을 최대 지금 화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주의는 당연히 정치적 건강성을 통해서 극복돼야 하는 당연한 최과제이긴 하지만 또다시 이것이 실제 그 정치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의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역지역주의의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을까. 즉 지역주의와 역주의 모두를 넘어서서 우리가 영남에 살거나 호남에 살거나 충청에 살거나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계급 계층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정말 중소상인 모두가 정치적인 자기지향점과 요구를 어느 곳에 두고 있느냐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애국되게 나타나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흔히 구주류라고 그렇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완전 신문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구주류라고 표현되는 기존의 민주당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국민이 심판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그 부분을 2004년 총선에서 신주류냐 구주냐 앞서서 이미 심판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내려지고 있다, 냉정하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어떤 정치적 자기불씨의 확인이라든가 되살리려고 하는 일련의 부분도 역시 경계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을 이야기하는데요, 개혁이라는 상품을 갖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기성정치 세력 내지는 거기에서 개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정말 닮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자기 근거마저도 부정하고 국민들의 일대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로 지금 빠지게 만들고 있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개인의 잘못인가?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정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 노무현 정부에 분명히 그것을 하려고 2차적으로 노력했는가? 정말 새로운 시대의 자주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가? 나라가 이대로 될 때까지 그 부분들 정치적 자기 근거로 삼으려고 했는가?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실제로 개혁을 표방하면서 아니면 사수를 이야기하고 전통성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인사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정치적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안해가지고 한번 교수님께서 자꾸 얘기시기를 제가 눈치 보이라고요. 한 시점은 어떠합니까? 실제 목포 지역에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여기 시의장님도 오시고 전 의장님,
아까부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개혁의 한 부분은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왔듯이 정당제도, 선거제도, 국회의 제도의 부분 정치자금 이 개혁 특위를 만든다는 부분도 제도적인 개혁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공권화를 통해서 그 과정에 우리가 목포 시민을 얼마만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에 한 번씩 표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정치적 주체,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을 기존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해왔는가. 예를 들면 정책을 위반한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결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그런 자기 정책이 있었는가. 그런 자기 정치 활동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아직도 목포 지역의 법은 그러더라고요. 실제 좋습니다. 기존의 지상 정치권이라고 합시다. 개혁을 했어도 솔직히 목포에서는 우리 정당이라도 개혁해야겠다 하고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아직도 특정 정치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것조차도 전면적인 화두로 꺼내기조차 힘든 중앙하고 또 틀리죠. 이게 목포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느냐? 목포 시민은 좋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힘을 조직해야 됩니다. 내년 2004년을 통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분명히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노당을 포함해서 보수진보 개혁의 세력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2004년 총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일정 정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터전 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안착을 하고 그를 통해서 2007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자기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동안 우리 목포가 상징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런 반성도 많이 했잖아요. 목포에서부터 그 부분들을 돌파하는 목포가 새로운 정치의 역사는 범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정치 역사를 전국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물론 목포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전체의 진보 개혁 진영의 그리고 건강한 시민 세력이 주변의 자치적인 역량들이 한 곳으로 모아서 내년에 하나의 정치적 새로운 개혁, 진정한 개혁, 민중에 의한 개혁, 시민에 의한 개혁,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희망 있는 개혁. 이 부분을 저는 확보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또 토론을 하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